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제대로 된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려고 저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주식시장, 파생시장 통틀어서 여러분께 제대로 된 투자 전략들 챙겨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여러분께 그 투자 비율을 제대로 함께 해주실 마성의 남자죠. 마홍일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머니투데이에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집에도 푹 쉬려고 하는데 정말 최근 시장 썩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기회 시장이거든요. 저는 파생 해외 선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수익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시청자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양봉이를 입고 왔습니다. 계좌의 양봉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분을 확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들의 계좌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다가요. 이거 종목 좀 궁금하다. 그리고 파생시장에 있어서의 상품도 궁금하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문자번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자, 전화번호 070-4404번이네요. 070-4404-1777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 대표님, 저 이제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시작합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이 놓치면 안 됐을 이슈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투자 좀 똑똑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스윅 이코노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JP모건의 증시, JP모건에서 증시가 저렴하다, 이제는 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헤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각국에서요, 공격적인 부양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오를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좀 글쎄다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JP모건에서는 증시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JP모건 쪽을 좀 우리가 집중 있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첫 방송이죠. 네,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입니다. 투자 황금 비율은 무엇보다도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는 거예요. 네, 4304-1772 네, 잘 많이 이제 문자 주시고, 우선은 JP모건의 증시 저렴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많고 해외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JP모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챙겨서 보고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체크하는 굉장히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가장 잘 맞아요. 네, 가장 잘 맞고, 사실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증시 학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전문가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사서 어디서 사도 어디서 팔아야 돼.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나 다 손절해야 돼.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면은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쪽의 의견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방향성을 잡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금 증시 포인트는 무조건 하반기에는 반등을 한다. 저의 옷처럼 양봉의 모습을 보일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그 GDP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의 GDP는 굉장히 떨어질 거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빠를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바닥을 다진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쇼커버링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쇼커버링 알려주세요. 같은 경우는 증시를 매각하고 다시 사들여야 되는 그런 뭐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빚을 진 다음에 그걸 사들이는 걸 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증시가 반등하는 초기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지금 현재 시점이 있고 사실 L자형으로 쭉 이렇게 이어질 거다. 떨어졌는데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옆으로 길 거다. 아니면은 V자 반등을 할 거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 현재 이 L자로 이렇게 하방에서 횡보하는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뭐 JP모건의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짧게 지금 가장 유명한 곳에서 리포트는 좀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마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이거는 어떤 네,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죠. 이 다음번 글로벌 경제 위기는 2020년에 찾아올 것이다. 미국의 주가는 20% 떨어지고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35% 떨어질 것이다. JP모건 2018년도 9월. 오. 자, 밑에가 핵심이에요. 2018년도 9월. 네. 지금 2020년도 2월을 예측한 거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예측했어? 설마 2020년에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이건 2018년도에 발췌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나온 리포트, 제가 말한 JP모건의 리포트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올 하반기 때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과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5일이 3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빠졌고 35% 빠졌거든요. 네. 더 빠졌죠, 사실. 그리고 금융 위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정확하게 맞췄던 과거의 이력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리포트의 신뢰성을 좀 더 찾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네, 제가 주말, 지금 이 시간이죠.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와. 못 봐요. 이거 어렵잖아요. 쉽게 그럼- 설명해드릴게요. 믿고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팩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그냥 동전 던지기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분석하고 여러분에겐 쉽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양봉업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대표님?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의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루비니 대 버냉키, 버냉키 대 루비니의 사진인데요. 사실 이 미국에서요, 경기 전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견은 없죠.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다. IMF 총재 또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옆에 보이시는 이분께서가 누리엘 루비니 네, 맞으시죠? 뉴욕대 교수죠. 네. 약간 좀 비관적인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볼까요? 전연준 의장이시네요. 전. 네. 전전, 그렇죠. XX, 네네. 그렇죠. 버냉키 전전 의장님의 사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도 좀 세계적인 침체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등 완전 달라. 포인트? 그냥 조금 다르다? 완전 달라요, 생각이. 뒤집어졌다. 네. 체크해 주세요, 대표님. 네,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루비니 같은 경우는 완전 비관학자입니다. 네. L자로 가는 것도 아니야. I자로 빠진대요. 진짜요? 네, 그냥 쭉 해가지고 저 바닥까지 가서 거의 3다수 끌어올리는 느낌? 네, 어머. 그 정도까지 빠진답니다. 네. 계속 하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루비니 같은 경우는 학자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경제학이란 책이 굉장히 엄청난 스테디셀러고 저도 그런 학자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버냉키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정말로 이겨냈던 연준 의장이거든요. 자, 실무적인 능력과 경제 시장을 보는 실질적인 부분들은 저는 버냉키에게 한 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겨내봤으니까 금메달도 따본 사람이 딴다고 그런 느낌인 거죠.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시청자들 기준으로 이거 뭐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겨냈던 사람은 지금 어쩔 수 없는 GDP의 하락과 소비의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하반기 때는 상승의 국면을 갈 거다. V자 반등을 보일 거다.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고요. 루비니 같은 경우는 I자형으로 빠질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도 트레이더고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 거래일 수익에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루비니 쪽이 맞다 싶으면 저는 지금 포지션을 안 갖고 있겠죠. 다 현금 비중하겠죠. 하지만 버냉키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저점 매수 라인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입고 나온 겁니다. 아니면 시퍼런 거 입고 나왔겠죠. 제가 시퍼런 거 입고 나오면은 와 큰일 났구나 하면 됩니다. 굳이 말 안 들어도 돼.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데 현재 루비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긴 하지만 언제나 비관적으로 본 거죠. 평생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관적으로 볼 겁니다. 루비니가 좋게 보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눈 더 있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일관적이에요. 무조건 비관적이에요. 네네. 하지만 딱 맞추면 그때 나오죠. 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시청자들의 판단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냉키가 진짜로 이겨냈던 2008년도 금융위기를 이겨냈던 사람이고요. 전 여기에 한 표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 대표님의 픽은 버냉키 쪽 네. V자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V자죠. 아, 하반기 알겠습니다. 때. 상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시장 빅토리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도 양봉에도 믿어볼게요. 꿀 빠셔야 되나요? 아, 저건 꿀벌 되는 건가요? 네, 꿀벌. 아,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을 달궜던 이슈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다음 주 장 전략 잘 체크해 봐야겠죠? 주식시장, 파생시장에 있어서의 황금 비율로 찾아올게요. 네,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전략을 모두 챙겨드리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자, 먼저 주식 황금 비율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어떤 주식 환급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전문가가 이제 왔는데 제가 전문가의 그런 의견들에 좀 더 가미해주는 그런 뭔가 좀 더 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그런 부분들을 전 맡을 거고요. 파생 환급 비율 같은 경우도 내용이 나오면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포트폴리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황금 비율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불스캡팀 전문가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불스캡팀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연예인 누구 닮으셨다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너무 닮은 사람이 흔해서.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닮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쪽으로 많이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얼굴,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 불스 캡틴 정진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2달간 증권계좌 신규 계좌 개설 수가 무려 11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장이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바꿀 만한 종목, 인생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불스캡틴 전문가가 왜 불스캡틴인지 혹시 마 대표님은 아세요? 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으세요, 진짜로? 알고 있죠. 친해요. 동갑입니다. 동갑이세요? 네. 와, 이렇게 또 새롭게 알게 되는데. 네, 제가 너무 동안인데. 불스캡틴 전문가님, 네.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도 알자고요, 같이. 네.
불스 캡틴은 불스는 황소를 뜻하고요. 캡틴은 대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황소가 대장을 들이받는다. 그러니까 대장만 팬다. 약간 이러한 뜻입니다. 대장만 공략하는 불스캡틴. 네, 예, 캡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증시가요. 어떻게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자세로 인해서 그래도 증시가 반등을 쭉쭉쭉쭉 실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동학 개미 운동은 어떻게 보면 참 이걸 이렇게 도입을 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미들의 그런 뭉침이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 증시 우리가 살린다 이런 느낌이죠. 외인과 다르게 개미가 우리의 주식을 살려서 뭐 결국은 수익 내겠다는 건데 참 이게 애국의 느낌으로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자꾸 짐 챙겨서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불안한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불스캡틴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미국 연준에서 국채, 그다음에 MBS, 주택담보증권,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담보증권 등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을 전폭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거는 금융시장에 굉장하게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위험자산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많이 기대가 되면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 리스크, 그다음 크레딧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바닥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조 원 가량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자금으로는 무려 58조 원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42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증시랑 채권 안정펀드에 31조 원 가량 편성을 해서 바로 4월 초부터 내달 초부터 매입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반등세에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VIX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고 공포에 질린 시장, 즉 공포의 지수라고도 흔히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8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50%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안정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거 금융위기 때 보시면요. 빅스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를 이제 현물 지수가 추월을 하게 되면 증시가 바로 반등세를 보였고 또 강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완화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월화 수목금 들어서 16.5%가량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6.5% 반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요. 월화 수목금 합쳐서 거의 17.9%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증시 강하게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 대표님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의 시작이긴 한데 꾸준히 바로 여기 V자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느 정도의 횡보를 보인 다음에는 뭐 큰 폭의 상승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승 시그널에 대한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모든 게 팩트인 내용이고 시장에 또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를 짚어봤고요.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물론 JP 모건만큼은 아니더라도 한번 힘을 써주시죠. 그 이상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는요. 지금 현재 각 글로벌 정부 및 글로벌 중앙은행에서요 지금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준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금융 안정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많이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달이 아니죠. 목요일 날 보시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원래는 한 28만 건 정도, 이 정도 나왔었는데 무려 328만 건, 300만 건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오히려 실업자 수가 늘어났고 기업에는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나 슈퍼 부양책 등에 대해 기대감이 그만큼 높게 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락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 이미 이제 코로나19 때문인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는 아직도 굉장히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첫발 주자였던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원래 기존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이 넘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5천 명, 4천 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조금 진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탈리아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 하면 프랑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도 다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의 금융시장의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하고 사우디 이 유가 때문인데요. 유가 전쟁을 거의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업체들 혹은 러시아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증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협상이 잘 돼서 만약에 이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사우디가 입장을 좀 번복을 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도 자제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이 미묘한 변화만 있더라도 오히려 증시에는 굉장히 상승 힘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래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밀고 나가겠다. 고집을 부리면 당연히 증시에는 좀 악영향으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러한 시장으로 반등세를 보였고 다음 주에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아직도 상승 압력은 받고 있다.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승세를 변동성은 보이지만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전망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마 대표님 전략 딱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상승 전략이다, 상승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동의하지만 물론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횡보의 과정을 거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최근에 코스닥의 그 상승이 하루 만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몇 프로 오른지 아시나요? 530까지 갔죠. 네, 한 번에 갔습니다. 한 번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웠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외국인 매수세인데 개인 매수세는 이미 붙었고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다면 정말 불장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세를 체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냐 아니냐 이런 부분만 체크해서 불장을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증시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뭘 좀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스캡틴 전문가님, 또 대장만 노리시잖아요. 네. 잘 갈 수 있는 종목 대장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와.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가 부근은 지금 한 15,000원에서 15,500원. 네, 요 부근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500원 부근. 그다음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9,5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그렇게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 만약에 변수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작용했을 때 증시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요. 그때는 한 13,500원 이렇게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SNS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사업에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설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무려 133조 원이라는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라고 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노광 공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세한 회로폭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네, 노광 작업 중에 이제 불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업체인 이 SNS텍은 이제 극자외선, 노광, 공정 펠리클 시장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한 2달 사이에 거의 2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대장의 역할을 했었고 이 섹터의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 코로나19 여파로 좀 하락은 했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텍 짚어봐 주셨습니다. 다음 주 장에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유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가가 59,500원에서 한 61,500원 네, 요 사이로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68,500원 선이 안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로는 74,000원 이상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55,000원 좀 짧게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는 이제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로 작년에 암 환자 개개인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이제 자기 암항원 이렇게 T세포 분리 및 증식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특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뇌질환, 신경질환, 그다음에 만성 감염질환, 암 등 줄기세포 관련해서 분리 방법도 용도에 대해서 미국의 특허를 받은 적이 있고요. 올 4월 달이죠. 다음 달 4월 24일에 미국의 암학회인 AACR이라는 암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90개국 이상 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암학회 중 하나이고 대규모 행사인데요. 여기에 우리 유틸렉스 회사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히려 수급이 많이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캡틴 전문가님 계속해서 종목들 살펴봐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종목이 SNS텍 그리고 유틸렉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은 삼세판, 철수용이 바둑이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코아스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코아스템이 어떤 회사냐면요. 처음에 매수가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9,840원에 지금 금요일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매수가는 9,500원에서 9,90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3,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아스템이라는 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난치성 질환을 의약품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기세포 관련주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요. 뉴로나탈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중국이 먼저 1차 근원지였죠. 중국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2주 가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아무런 개선이 없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오히려 나흘 만에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굉장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아스템 대장주이면서 지금 많이 지난주까지는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주에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 역시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대장주 코아스템까지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쭉 함께 하시면서요. 좀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지금 실시간 방송이거든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 대표님 오른쪽 상단에, 그쵸? 한번 이렇게 찝어주세요, 마 대표님. 근데 우선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우선 SNS텍과 이제 유틸렉스와 코아스템을 뽑았는데 우선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고 이제 2가지는 바이오 그리고 줄기세포인데 맞아요. 저도 사실 유틸렉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그 모임이잖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긴 하지만 한번 끼가 이제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끼가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포트도 잘 나눴고 그리고 내용들도 바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 1, 2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달, 2달, 3달 안에도 크게 움직일 만한 것들로 정말 잘 뽑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포트에 좀 많이 참고해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부스케팀이 칭찬받으셨네요. 말씀드렸 제가 인생 종목이라는. 네. 인생 종목 알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도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댓글을 제가 보니까요. 아, 정말 부호의 느낌이 난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열띤 반응해 주시고 계세요. 진짜요. 저 지금 찐인지 보고 계시는데 진짜요. 네. 제가 저 굉장히 이제 별명이 있거든요. 어떤 별명이에요? 돈만 많다. 돈만 많다? 그럼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그래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말 투자를 오래 했고요.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잘하고 잘 이끌어주고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게 돈만 많다고 무슨 제가 졸부입니까?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정말로 시청자들에게 수익을 많이 줘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익 진짜 많이 드릴게요. 전 제대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5개월 동안 가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라고 하시지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도 많고 또 매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토요일 9시 30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한마디 해주신 거죠, 전문가님? 네. 아니요, 마 대표님이요. 주식 네. 한마디 정리해 주신 거죠? 네, 주식 한마디 한 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래 걸릴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뽑아드린 종목은 제가 봐도 바로 움직일 만한 주식이거든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저점 대비. 그래서 좀 빠르게 뭔가 주식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서 한번 포지션을 잡아보면 정말 인생 종목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 비율 함께했고요. 부스켓팀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파생으로 넘어갈게요. 네, 주식과 파생을 통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마홍일의 투자 황금 투자 비율. 헷갈려요, 전문가님. 투자 황금 비율이 뭐가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방송이라 그래요. 외워올게요. 네. 투자 황금 비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생 시장 좀 살펴볼게요. 파생 황금 비율 코너는 어떤 분께서 또 도와주시죠, 전문가님? 네, 뭐 사실 머니투데이 해주야에서 굉장히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수익을 언제나 많이 줬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고, 근데 최근 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걸 미리 또 예측하고 그러니까 해외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또 가져주고 또 본인도 굉장히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인데 한번 저도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전문가로는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저의 또 약간
수발 주자가 아닌가, 2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하면 지금 시장에는 꼭 필요한 전략이고 전문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격을 딱 집어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손실 나면은 그거 뭐라고 하세요. 네, 여기 게시판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느낌 있고 그리고 깔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전차남 전문가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전찬남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작년에 여기 계시는 마홍일 대표님과 해외 선물과 주식 해줘야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수요일 생방송으로 이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종목을 추천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홍일에 해줘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당시에도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2,000도 안 됐었고 코스닥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600선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투자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으로 수익도 드리고 희망도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계좌가 우리 증시도 많이 하락했고 계좌도 많이 손실이 심할 때 이 주식보다 더 강력한 상품인 해외 선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도 드리고 그리고 희망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파생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조금 흐름이 좋았는지 어땠나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먼저 지수와 좀 원자재에 속하는 좀 오일 중심으로 이번 주 해외 선물 시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의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 주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시작해서 이번 주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좀 악화일로 치닫으면서 증시가 좀 불확실성 좀 확대로 인해서 주요 지수가 좀 첫날은 하락 마감을 했고 뒤이어서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즉 슈퍼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두 번째 날도 하락 마감했지만은 다시 하락 마감했지만은 셋째 날에 결국에는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기대감에 고조가 되면서 다우지수랑 그리고 S&P 500 등 주요 지수 등이 이날 하루 만에 1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단 하루 만에 11% 상승한 거는 1937년 이후 약 87년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슨이 과연 이 부양책은 통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주요 지수가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미국 연준의 총재 중 한 명이죠. 세인트 루이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충격에 직면했지만 지금 이 슈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방 이거를 이겨낼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통과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한마디로 시장에 파급될 효과 등의 기대감 등이 부각이 되면서 3일 사이에 다우지수와 S&P 500 등 주요 지수가 약 20% 이상이나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주요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크게 상승했다고 하면은 이 오일은 좀 주요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반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로 인한 좀 원인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좀 오일 감산 합의가 좀 불투명한 우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대가 됨에 따라 원유 수요 둔화 공포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단 11%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하지만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3일 사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 미국 정부 에너지부의 전략 비축유 매입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목요일에 하락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수나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 수가 많다라고
많다라는 발표에 코로나19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한마디로 단기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로 오늘 지수도 S&P와 S&P 500과 다우지수가 하락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일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많은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도 오일 매수 관점인지 아닌지 의견 궁금합니다. 진짜 오일이 저점인데 들어가기 애매한 것 같다라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전문가님, 유가가 쭉쭉 계속 더 빠질까요? 저는 유가가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유가가 더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빠진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인한 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가 오일이 계속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오일과 관련한 산업군 자체가 일단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증시는 더욱더 하락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증시가 상승하려면은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되는 것도 필수이지만은 오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게 필수입니다. 한마디로 오일이 너무 고가로 올라가도 문제인 거고 하락을 해도 저가로 계속 장기화가 지속이 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가로 장기화가 저유가 상태로 계속 장기화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의 세일가스 기업들은 전부 다 도산할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자체가 외교적으로라도 사우디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 유가를 조금 끌어올리지 않을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유가가 이제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눈여겨볼 상품도 유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오일 같은 경우 지금 20-05 월물인데 우리가 봐야 될 상품이요. 크루드 오일을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국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차트를. 정말 한 번 더 밀렸더라고요. 한 번 더 하락을 했는데 21.84, 즉 22 자리도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우리 회원님들께 오일을 매도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24에 들어가서 23 정도의 매수 돼가지고 한 100틱 정도 이상 수익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오일 같은 경우가 현재 22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같은 경우가 저는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즉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일 매수 이번에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진입 라인 가격은 조금 그냥 현재가, 즉 현재 22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자리 밑으로 저는 매수에 진입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목표가 라인은 1차와 좀 2차로 나눴습니다. 1차 목표가 라인 같은 경우는 24는 기본으로 좀 돌파한다고 보고 있고 2차 같은 경우도 26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최소 24 이상은 이번 주, 즉 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매수가 라인과 진입가 라인과 그리고 목표가 라인도 드렸다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가 라인도 드려야 됩니다.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20.90 자리로 추천을 드려서 조금 우리 해외 선물 상품을 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선물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어떤 상품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얘기 들어봤어요. 크루드 오일이었네요.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우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름이 이제 크루드 마라고 부를 정도로 자, 상당히 크루드 오일에는 되게 깊은데 지금 21달러의 매수 포지션을 생각한다. 21달러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오랫동안 트레이딩 했던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포지션 좋죠. 좋은데 우선은 손절 라인은 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달러 이하로 확 깨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30달러가 저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깨지니까 20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10달러까지 가면 사실 경기 위기를 넘어서서 완전 패닉이 올 건데 그렇게 또 혹시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저희 전찬환 전문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한 19달러는 무조건 손절 라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라인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저도 드립니다. ETF 상품이나 그냥 해외 선물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위에 번호로 물어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다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5일이라는 변동성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생각하는 분 뭐 위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목표가를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목표가는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본 24 보고 있습니다. 24달러를 보고 있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소 2차 목표가는 2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도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부분은 26달러 라인에서 한번 가다가 다시 입다가 꺾였었거든요. 굉장히 큰 박스권 라인인 거죠. 사실 주식이랑 해외 선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선물의 종목이다.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큰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는 상단 라인입니다. 26기. 그리고 20은 뭐 저점이고요. 저점을 깨면 또 깨진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만일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만 원이면은 두 계약을 5일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에 들어가서 24에 청산을 하게 되면은 4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전찬환 전문가가 지금 현재 제시한 이 가격이 수익이 그대로 난다면은 48%의 수익을 1,000만 원 기준,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 48은 쉽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480의 수익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까지 또 깔끔하게 진짜 전문가님 다우시네요. 정말 끝판왕. 알겠습니다. 또 지금 실시간 채팅장에서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황님 잘 모르는데 오늘 의상과 분위기 보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빨주노초 파란보 뿐만이 아니라 파스텔 톤도 40가지의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올 때마다 정장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할 겁니다. 정장색도 정장색인데 파생시장 한마디 정리도 해주시죠. 파생시장을 정리하자면 네. 지금 파생시장은 완벽한 호황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사실 전찬환 전문가도 주식하던 사람이었는데 파생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이 폭증을 합니다.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왜냐? 두 가지가 다 되니까. 네, 저는 파생 위주로 했었다가 이제 주식을 또 같이 하는데 폭증하죠. 왜냐? 파생을 같이 하니까. 파생 원래 했었으니까. 지금 움직임 변동성이 너무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서킷이라는 게 서킷 브레이크가 우리가 처음 본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매일 이렇게 서킷 아래로만 서킷이 아니라 위로 서킷 나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난데 이때 파생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주식에서 손실 부분 금방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파생시장 함께했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부터요. 주식시장에 얼마큼 투자하고 파생엔 또 얼마큼 투자하고 현금은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 대표께서 황금 비율 지금 시작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황금 비율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스 캡틴이 얘기한 유틸렉스나 코아스템 굉장히 좋은 종목 같아요. 네, 제 기준으로는 주식 종목의 50%, 네, 50%, 네. 그리고 5일 현재 저가 매수 라인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40%, 네, 현금은 10%만 가지고 있을게요. 네. 주식이 조금 더 비중이 있네요. 주식의 비중은 무조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을 뽑았기 때문에 좀 더 잡았습니다. 네, 50대 40대 10의 비율로 다음 주에 공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정리 도와드리고 올게요.
네, 쭉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070-4404-1777 또 문자번호 013-3366-8288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9시 30분에 굿모닝 하면서 찾아뵐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